19강에서는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전유 부분과 그리고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 사용권, 이게 이제 집합건물의 구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 소유, 어떻게 소유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리 관계를 검토를 하고, 다음에 이제 관리인 이걸 검토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규약, 그리고 이제 재건축, 복구 이렇게 검토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조문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법상의 공유 부분에 있어서 지분, 이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별 무리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의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요건이죠. 또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설사 이게 구조상, 이용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한 동의 건물을 하나의 소유권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자가 별개의 소유권으로, 구분 소유권으로 해서, 등기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상, 성질상 공용 부분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외벽이라든가 베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공용 부분, 누가 보더라도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지 사용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권이 일반적이겠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적인 권리를 취득해서도 대지 사용권이 인정된다. 대지 사용권에는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가 있더라. 법정 대지는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이 소지한 한 필의 토지가 법정 대지고, 규약상 대지는 한 필의 토지, 법정 대지는 아닌데, 법정 대지와 일체로서 관리되는 대지, 이게 이제 규약상 대지라고 그랬습니다. 구분 소유권자의 그 권리와 의무는, 구분 소유권자는 소유권자로서 이용할 수 있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공용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구분 소유권자의 공용 부분 또는 전유 부분을 이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로서는 보존행위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고, 공동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했다 이랬을 때는 이제 행위 정지 청구권, 이건 이제 재판 외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상 행사할 땐 반드시 관리단 집행 결의를 거쳐야 된다. 여기는 과반수 결의. 그리고 이제 사용 금지 청구권, 적당한 기간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관리단 집행 결의 4분의 3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로서 하기 때문에 관리단 집행 결의 4분의 3 결의를 거쳐야 되고, 소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6개월이 넘어버리면 제척기간이요. 6개월이 경과돼 버리면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자에 대한 조치, 이건 이제 재판 후에 할 수 있는데, 관리단 집행 특별결의 4분의 3 특별결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구분 소유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로 본다. 공유로 하는데 공유에 대한 지분이 있다. 그 지분은 면적 비율이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의 이 사용은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관리는 과반수에서 과반수로 관리를 하고 공용 부분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전유 부분과 일체로서 처분해야 된다. 이건 절대로 규약으로서도 분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일체성이다. 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로 해서 처분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걸 대지권이라고 한다. 대지권에 대해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토지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 지분을 공유로 보고 소유권 외의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준공유라고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면적비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의 일체성, 구분 전유 부분과 반드시 일체로 해서 처분해야 된다. 이건 상대적 일체성이라고 했어요. 관리단은 당연 설립이에요. 구분 소유권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이고 물론 이제 뭐 구분 소유권자들이 뭐 아파트가 지금 분양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잔금을 전부 납입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 구분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다. 이런 경우에도 관리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인은 구분 소유권자가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된다. 관리단 집회에서 이제 결의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서명 결의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서명 결의로 할 수 있다. 물론 구분 소유자 및 관리단 의결권의 각 5분의 4겠죠. 관리단 집회는 뭐 정기관리단 집회, 임시관리단 집회.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3개월 내에 관리인이 개최를 해야 되고 소집을 해야 되고, 우리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5분의 1 구분소유권자들이 요구할 때 목적사항을 제기해서 요구를 하는데, 만약 관리인이 일주일 안에 2주의 기간 안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개최를 하지 않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청구권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고, 관리인이 없을 때도 5분의 1의 구분소유권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다. 의결권의 특별결의 4분의 3, 공용 부분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점유자에 대한 조치라든가 또는 사용 금지 청구를 그리고 또 경매를 명할 걸 법원에 청구한다든가 이럴 때 4분의 3 특별결의를 거치고, 그리고 규약 설정 변경 폐지 이것도 4분의 3 특별결의. 그리고 5분의 4는 이제 재건축 복구, 그리고 이제 복구가 재건축인 경우 5분의 4죠. 그런데 복구도 멸실된 부분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5분의 4 특별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결의로 각자가 복구하고 비용 청구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명결의도 5분의 4입니다. 전원동의가 있죠. 전원동의는 절차 생략하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원동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시험에 임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